안녕하세요.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은 장 초반에 이제 갭이 먼저 뜨고 계속해서 뭐 하락하지 않고 횡보하다가 한번 상승하고 횡보하다 또 상승하고 횡보하다가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에도 현재 오르고 있죠. 시간의 거래를 보면은 이건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3%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부끄럽지만 저 중간 털렸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너무 우울합니다. 그래서 뭐 지수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코덱스도 있고 코스닥 15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장으로 보면은 이건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전일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 걸려서 종가가 마이너스 11% 하락하고 이제 오늘 9% 상승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종가가 8% 마이너스에서 지금 7.44%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올랐죠. 중간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과거 사례를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다 이해 가는 흐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을 보면은 1300원까지 어제 갔었는데 1241원까지 이제 내려왔죠. 환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예상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카는 뭐냐면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매도 사이드카 나왔는데 하루 만에 다시 이제 매수로 급반등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거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장 지수가 상당히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성은 이제 위라는 것은 알겠지만은 중간중간 계속 털릴 만한 자리들이 많았죠. 이거 참는 것도 엄청 힘들죠. 왜냐, 확률적으로 오른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100%는 없잖아요.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일별 계좌로는 이제 플러스가 찍히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어제는 최대 마이너스가 찍혔겠지만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일별 계좌로 플러스가 찍혔을 가능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HLB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좀 살펴보면은 HLB는 이제 코스닥 한 2위죠. 그래서 이것도 갭이 뜬 다음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가다가 한번 여기서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되돌림이 있다가 또 다시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시효과 때는 좀 떨어져서 끝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종목들이, 그리고 특히 과대 낙폭했던 종목 중에서도 급등한 것들이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항공주가 이제 깜짝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진칼을 켜봤는데 한진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상태로 봤거든요. 와, 언제 이렇게 떨어졌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상승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반등할 때 아주 타이밍을 잡고 제대로 올라갔죠. 그래서 한 10시 54분부터 와,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한진칼도 그렇고 한진칼 우도 상한가 쳤다고 했죠. 한진칼 우는 11시 22분에 벌써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는 복구가 거의 이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날의 하락폭을 다 이제 복구한 정도.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도 이제 20%로 항공주들이 많이 상승했는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수익이 많이 났겠지만은 장기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뭐 거의 이제 회복이 안 됐다라고 볼 정도긴 한데 그래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도 뭐 모든 종목이 다 상승을 했지만 이제 뭐 인상 시점을 이제 공개한다고 하네요. 오늘 나왔습니다. 3시 20분에 3월 20일이죠 일단 기대감이 불러올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23일날 종료 후에 시점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제 5%로 이제 상승 마감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흔들고 그 다음에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상승의 이면에는 이제 한미 통화사포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 돈 맡기고 남의 돈 가져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 영상을 올렸었죠.
눈치 빠르신 분들 혹은 이제 과거 경험 그리고 과거 사례 나신 분들은 이게 굿뉴스라는 것을 단박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통화서프라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환전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거를 이제 큰 단위로 하는 건데요. 이제 환율을 이제 좀 고정을 시키는 거죠. 계약 체결 당시에 이제 환율로 이제 고정을 해놓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70조 정도, 하나로 70조 정도를 이제 체결했습니다. 2008년 대비 2배의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할 때는 사실 환율 잘 안 보긴 하는데 환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율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시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알려면은 환율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위기를 겪은 적이 있죠. 1997년에 아시아 경제 불안을 느낀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최근에도 코스피 매도 주체가 외국인들이 거의 한 10거래일 넘게 매도를 계속했던 걸로 아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증시의 불안감을 엄청나게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급락했죠. 거의 폭락 수준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유출이 되니까 외화 보유액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 달러가 없다.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이렇게 쟁여놔야 되는데 달러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IMF 때 뭐 별 체감을 못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많으신데 실직자가 대거 발생하고 기업들도 파산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뉴스 그때 당시 보면은 막 뭐 도산 파산 얘기가 계속 나오죠. 큰 회사들 막 계속 파산하고 재기에 막 10위 안에 들어가 있던 종목이 아니라 기업들이 막 도산 파산 이런 게 계속 나왔던 뉴스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상대방은 누구냐? 한국은행이랑 이제 페드, 미국 연방준비제도랑 이제 약 77조네요. 600억 달러를 했고 이제 최소 6개월 동안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 이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뭐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중앙은행들 그리고 싱가포르는 통화청이 있다고 합니다. 와 이제 스와프 계약을 이제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들보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맺은 나라들은 이제 캐나다, 영국, 유럽, 일본, 스위스 등 좀 더 이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이랑 이미 이제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번 이제 통화 스와프로 인해서 1932억 달러로 올라갔는데요. 1932억 달러, 여기 600억 달러가 추가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1332억이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중국, 호주 등 7개 국가랑 이미 통화 스와프를 맺은 상태였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600억이 추가돼서 지금 대략 이제 2000억 달러가 통화 스와프가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일 날은 이제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왔죠. 금융위기 해결사 됐던 한미 통화 스와프가 효과 재현될까? 그래서 뭐 아니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뭐 다르다는 의견은 이거예요. 미국은 이제 금융위기였다. 옛날에는 금융위기였는데 지금은 실물경제 위기다. 그래서 다르다. 본질적으로 이거는 금융 쪽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이거는 실제로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기업들이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고 공장은 멈춰 있고 그 다음에 뭐 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뭐 항공 노선 다 이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적으로 실물 경제가 위기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이제 가지시는 분들은 그 오늘 오른 거는 사실 트럼프 유가 때문에 유가도 올랐잖아요. 지금 유가도 제가 마지막에 본 게 27달러였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효과적이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를 이제 리뷰를 해보면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였잖아요. 리비언 브라더스 파산하고 이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미국은 이미 전에 문제가 있었고 한국은 조금 파장이 더 늦게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가장 위기였던 것은 이제 환율이었다고 하는데 이때 통화 스와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는 반복되죠. 그래서 1468원이었습니다.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상태였는데 177원 폭락하고 이게 1250원으로 지금 이제 1241이죠 1285까지 갔다가 그 발표 나고서 하루 만에 이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계약이 이제 3년짜리였는데 이때는 이제 계약 종료 때는 1170원까지 하락을 했다고 하니까 3년 뒤겠죠. 2011년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뭐 어쨌든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마지막쯤에 밝히면 어디서 털렸냐면 잘 버텼거든요. 장 끝날 때까지 잘 버텼는데 마지막에 진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오늘 그 밥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